제가 갖고 온 와인에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서 보시면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쓰여져 있고 그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이번에 1등을 한 와인입니다. 94점이더라고요. 와인 스펙테이터 뿐이 아니라 다른 평론가들 분도 94점을 주셔서 100점 만점에 94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결점이 거의 없다 이런 수준의 와인인데 그만큼 완성도가 있는 와인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양조가 이름이 토마스 리버스 브라운이라는 남자분이고 40대 후반? 이게 젊은 편이죠. 젊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양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와인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분이 남부 출신이라고 하는데 미국 남부라고 하면 보통 와인을 안 마신대요. 와인을 그렇게 알고 자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늦게 자기의 적성을 깨닫고 시작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되게 저는 귀감이 되더라고요. 워터링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와인 마시는 곳이에요. 와인 애호가들이 이제 많이 드나드던 곳인데 와인 양조가를 만나서 우연히 이제 바에서 만나서 와인 양조가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뭐 비싼 와인이나 좋은 와인을 만들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부터 했겠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했고 잘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니까 좀 더 좋은 곳에서 이제 와인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또 이직도 하게 되었고 약간 일중독자처럼 일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하는 어떤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 슈레이더라는 이 슈레이더 셀러스에서 일하게 된 거고 Signed up and I met this guy here.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양조를 해 나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 와인 양조 철학이 좀 뚜렷했어요.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세우고 한 거예요. 집에서 스파게티 같은 거 해 드시나요? 아무리 해도 왜 동네 맛있는 맛집 맛이 안 나죠. 바로 조미료. 그런 조미료들을 와인에도 다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 일부 그런 어떤 맛을 첨가하는 것들을 넣는 거죠. 뒤에 이런 그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굉장히 소량 넣을 때는 또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 선진국도 있잖아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히 안 넣는 데도 있고 넣는 데도 있는데 이 브라운 양조가부는 개입을 최소화만 하겠다. 대신에 이제 포도 품질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 정말 좋은 밭에서 포도를 갖고 와서 포도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확고했고 토카노 미냐드라는 정말 유명한 나파에서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욕심내는 그런 포도밭 여기 있는 포도를 갖고 와서 양조를 한 거죠. A 플러스 포도에서는 A 플러스 와인이 나온다. 그만큼 포도의 품질을 중시 여겼다. 이런 거죠. 이분이 40개가 넘는 양조장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벤츠, 마이바흐 그 밭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 사람에게 와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근데 이분이 사실 선택하는 그 기준은 포도밭의 포도가 고품질인가 그리고 정말 투자 의지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해서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둘의 요건이 맞지 않으면 노라고 한다는 그런 아주 올곧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독고다이스럽고 지금 이제 몸값이 1년에 70만 불까지 올랐다 그래요. 한 9억. 한 군데서만 버는 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버니까 이 사람의 한 40개 양조장에서 대략 한 5억씩 받는다고 치면은 네, 진짜 돈 많이 벌고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데 옛날에는 막 굉장히 힘든 시절도 많았다고 해요. 제가 막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도 당연히 있었더라고요. 원래부터 뭐 귀족 와인이었고 원래부터 양조가 집안이고 이러면 사실 좀 기운 빠지잖아요. 나는 왠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양조를 하는 기반을 스스로 다졌다는 이야기가 참 동기부여가 된다 그럴까요? 저는 영문과를 전공했는데 영어 강사로 살다가 저도 이렇게 와인으로 전향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가 될 만한 기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년에 10만 불 정도? 10만 불이면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와인을 사 먹는데요. 주로 샴파뉴나 남부 프랑스 와인, 보르도 와인도 먹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독학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든 와인이 상당히 지적이다. 어떤 스타일 면에 있어서 정제돼 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다듬었다. 이 까베네 소비뇽이라는 강한 응축력이 센 그런 포도를 가지고 굉장히 붉은 와인 스타일을 만들었다라고 나와요. 데카베네 소비뇽 하나로 그런 맛을 냈다고 하니 놀라운 그런 와인일 거예요. 저 못 마셔봐갖고 오늘 여러분과 방송에서 이제 마셔볼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와인을 따볼 시간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시장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80불에 나왔다고 해요. 이 연간 생산량은 한 12만 병 정도?
이게 뒤를 돌려보면은 여기에 딱히 와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와인이 어떻다 저떻다는 설명은 없고 딱 빨간색으로 토머스 리버스 브라운 이름만 쓰여 있어요. 그만큼 이 양조가가 완전 스타 양조가라는 거죠. 이제 위에 실링에도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의 D자 같아요. D 두 개가 이렇게 쓰여졌죠. 보시나요? 자, 그럼 한번 와인을 따보겠습니다. 저 사실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가 왜 더블 다이아몬드인지 좀 궁금했는데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에도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인터넷 많이 뒤졌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고 좀 더 찾아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이제 슈레이더라는 그 업주랑 이 양조가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하나의 멋진 와인을 만들었다 해서 D가 두 개. 이거는 제 추측이거든요.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향이 오크 향이 무지하게 납니다. 오크 향이 막 뿜뿜 올라오네요. 와인을 여러분 보이게 꼭 따라보겠습니다. 아주 녹익은 붉은색이에요. 정말 다 익은 붉은색. 진한 루비빛이라고 할게요. 진한 루비빛. 그 도수는 여기 15.5도네요. 알코올 15.5도. 그러니까 좀 센 편이네요, 알코올이. 도수가 높을수록 이런 것들이 잘 생기거든요. 네. 초콜릿 향도 막 올라오고요. 아주 좋은 오크향이 올라옵니다. 막 녹익은 체리향, 녹익은 과실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녹익은 자두향. 이 산미가 너무 좋아서 산미가 굉장히 생생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 나고 있어요. 산도가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하기만 하고 묵직함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타닌감이 딱 잡아주고 있고 그 목에서 그리고 타닌이 어려요. 이 와인이 잘 보관됐고 아직도 잠재력이 좋다는 거죠. 더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와인들이 더 가치가 높죠. 아마 그래서 이 와인이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다 하더라도 저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향이 이렇게 싱싱하고 막 그런데 무게감도 받쳐주고 또 타닌까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아직 타닌이 살아있다. 신비로움이 있네요. 진한 다크 초콜릿 향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향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입에 침이 막 돌게 하는 그런 와인이에요. 맛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오크빌 나파밸리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마을 이름인데 정말 많은 유명인들과 자본가들이 막 군침 흘리는 그런 밭이 있는 곳이 이제 오크빌 AVA라고 하는 곳입니다. American Viticultural Areas 해가지고 양조할 수 있는 그런 포도를 기르는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이 오크빌은 이제 AVA입니다. 이제 거기에 토칼론 밭에서 나온 포도를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거기는 포도를 사용해서 이걸 만들려면 사실 되게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이 슈레이더 셀러스의 밭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토칼론의 포도를 갖고 왔을까? 토칼론 밭 중에 어린 포도나무들의 포도들을 가지고 딜을 해서 이 더블 다이아몬드 만드는데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막 완숙기에 무르익는 듯한 느낌이 나기보다는 되게 싱싱한 느낌이 들거든요. 막 청년기,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 그런 새내기 느낌? 근데 되게 막 풍성한, 다재다능한 이런 느낌이 막 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연해 볼게요. 네, 또 살아났어요. 아까도 물론 생생했는데 이번에 또 아까는 막 그냥 치고 올라왔다면 지금은 좀 더 둥글둥글하게 서로 향이 좀 엉겨있는 느낌이랄까요? 군침 돌아요. 침이 막 나와요. 여기서 쭉. 네. 역시 그 쪼이는 타닌감이 정말 매력있고요. 마치 그런 파르페 먹는 것 같아요. 과일 파르페. 막 과일이랑 초콜릿이 막 들어간 파르페 있죠. 정말 맛있게 먹은 와인입니다. 나파 와인을 사실 많이 안 먹어요. 나파 와인은 저는 햄버거 같은 와인이라고 생각해서 고정관념에 기본이 맛있거든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당도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좀 먹지 않는 편인데 이 먹어도 되게 맛있네요.
이런 와인 메이커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와인에 담겨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더블 다이아몬드 스토리도 좀 같이 알아봤고 하니까 이 와인 함께 마시면서 같이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와인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댓글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